네, 안녕하세요. 주식회사 얼블랑의 대표 여주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창업을 하게 된 이유와 그리고 저의 창업에서 중요한 결정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여러 가지 경험들과 노하우들 그리고 제가 좀 깨달은 부분이 느꼈던 부분들 그런 것들 좀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밖에서 들어보셨던 부분들도 있겠지만 또 저 나름대로의 경험으로 얻은 것도 있기 때문에 또 그 부분들이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도록 제가 최대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올블랑은 유튜브 올블랑 TV라는 채널을 중심으로 해서 유튜브로서 브랜디드 광고, PPL 광고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기업의 광고를 저희 채널에서 진행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에서는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을 제작해서 또 거기서 매출을 내는 서비스를 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는 그룹 트레이닝 서비스를 서울 8개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올블랑 TV 채널은 피트니스 관련된 컨텐츠들이 올라가요. 그 중에서도 홈 트레이닝 컨텐츠가 올라가는데 집에서 쉽게 따라할 수 있는 4분 운동 혹은 또 20분 걷기, 30분 걷기 이런 운동 관련된 컨텐츠들이 올라가고 현재는 70만 정도 구독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채널을 만든 지는 2년 정도 됐고요. 1년 10개월 정도 정확히 됐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채널이고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피트니스 콘텐츠를 온라인에서 이제 트레이닝 어플리케이션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유튜브 채널에서는 단편적으로 운동 컨텐츠가 올라가고 그걸 따라하는 수동적인 그런 컨텐츠들이니까 어떤 PT를 받는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해외에 계신 구독자분들이나 한국에서 저희와 거리가 먼 분들께서는 저희한테 직접 관리를 또 받고 싶어 하시기 때문에 그런 PT 서비스를 온라인 트레이닝 서비스를 이용해서 제공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직접 오프라인에서 뵐 수 있는 분들은 또 뵙고 직접 트레이닝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머물고 있는 서울에서 8개 지역, 지하철에서 가까운 환승역에서 가까운 곳에 저희가 피트니스 센터들을 주말에 대관을 해서 그룹 피트니스를 제공하고 있고 그 서비스는 여성과 남성의 비율을 적당하게 맞춰서 네트워킹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네트워킹, 요즘 현대사회에서 이제 직장인 분들이 네트워킹이나 건강 이 두 가지를 챙기기에는 좀 시간이 많이 없으신데 그 두 가지를 같이 가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네. 그 오프라인 그룹 트레이닝 서비스는 저희 2년 동안 한 4,500명이 지원하셨고요. 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굉장히 뿌듯해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기계체조 프로그램도 있고 그다음에 뭐 밤에는 같이 달리기를 하는 나이트런 프로그램, 그리고 같이 맥주를 마시면서 요가를 하는 비어 요가 프로그램, 그리고 와인을 마시면서 필라테스를 하는 와인 필라테스, 그리고 뭐 같이 등산하는 프로그램, 또 어둠 속에서 하는 피트니스라고 해가지고 또 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또 디제잉 하면서 클럽 음악이 나오는 곳에서 이제 같이 운동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있고 굉장히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깔아놓고 여러분들이 네트워킹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운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린 올블랑 TV 채널은 저희가 피트니스 프로그램으로 계속해서 인기를 많이 얻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구독자가 많아요. 75% 정도가 글로벌 구독자고 1위 구독자는 대한민국 25%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는 10% 조금 넘는 분들이 미국, 그리고 동남아가 그 다음에 유럽, 그 다음에 남미까지도 요즘에는 세계가 하나가 돼서 이렇게 한국에 있는 컨텐츠를 해외에서도 소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피트니스 컨텐츠를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장르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예능 쪽으로도 접합이 되고 다큐멘터리, 브이로그, 계속해서 토크 이런 컨텐츠로도 확장이 되면서 약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 또 새로운 구독자를 얻어나가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사업은 일단 시작하기 전에 팀 빌딩에 대해서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기업을
하는 거는 당연히 뭐 아이템이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사실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거와 또 별개로 마케팅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도 마케팅이 안 되면 내 물건이 팔릴 수 있는 채널이 없잖아요. 그래서 마케팅도 돼야 되고, 또 제 아이템은 또 영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영상 관련된 인력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트레이닝에 관련된 전문 인력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영상, 트레이닝, 뭐 재무, 그 다음에 뭐 마케팅, 이거에 관한 인력이 딱 꾸려질 때 저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마침 제가 취미로 운동을 하다가 맨즈헬스라는 매거진에서 대회를 열어서 거기서 대회에서 입상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 인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연히 제가 그 사람들을 이제 지켜보다가 저희 팀으로 같이 제안해서 같이 코파운더들 4명이서 함께 시작한 회사고요. 맨 처음에는 지금 시장이 그 2년 정도 전에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화두였어요. 지금은 조금 진부한 그런 시기가 진부해졌는데 그 당시에는 플랫폼이 굉장히 화두였고 저는 그 넥스트를 생각했습니다. 특히 이제 플랫폼 사업이 너무나도 이제 많은데 그 플랫폼 그 다음이 뭘까를 고민하면은 뭔가 사업에서 뭔가 풀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이런 채널들을 유심히 봤어요. 그쪽에 트래픽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보고 그쪽에 킬링 컨텐츠들이 이 플랫폼을 살리겠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플랫폼 넥스트로 컨텐츠 혁명이 일어나지 않을까? 컨텐츠가 플랫폼을 견인하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피트니스 컨텐츠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피트니스 컨텐츠가 결국 잘 돼서 지금 70만 구독자를 가지게 됐는데 저는 그 이유는 크게 보면 글로벌 시장을 노리는 컨텐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보는 것 중에 아까 제가 팀빌딩을 말씀드렸는데 제가 또 하나 보는 거는 마켓 사이즈였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거기서 일정 비율을 내가 담당한다면 그 크기에 따라서 제 비율이 일정하기 때문에 제 사이즈도 커질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글로벌로 타겟을 한다면 당연히 저는 제가 원하는 만큼의 큰 마켓을 가지게 되는 거니까 피트니스 컨텐츠를 최대한 언어 쪽의 영역을 제거하고 함께 따라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류 컨텐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모적인 부분에서 수려한 모델들을 같이 함께 했고 그리고 신나는 팝송이나 한국 K-팝 등을 저작권을 저희가 가져오는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 저작권을 저희가 가져와서 유튜브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내서 지금의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중요한 의사결정은 투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떤 시리즈 A, B, C 혹은 뭐 프리 단계 그 전에 이제 시드 단계, 엔젤 투자 단계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하실 텐데 그때 그 기업 가치나 어떤 투자 금액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 잘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투자를 받으면 좋지. 그렇게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다행히도 스타트업을 하기 전에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국방과학연구소라는 곳에서 5년 동안 일했는데요. 그곳은 정부기관이었어요.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스타트업을 또 지원해주는 프로그램들이 있었는데 그걸 제가 관련 있는 부서에서 지켜보게 됐고 그 스타트업들이 어떤 이제 사업을 시작하면서 투자 단계를 거치면서 문제점을 어떤 것에서 가지게 되는가를 지켜봤습니다. 그때 기업 가치를 산정하고 투자를 하는 그 과정에서 이게 잘못될 경우에 넥스트 투자가 어려울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을 계속 하게 됐어요. 그런 기업들 많이 봤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창업을 하고 2년 된 시점에서 이제 프리 시리즈 A 한 3억 정도의 투자를 이제 클로징 하게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투자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어요.
물론 인력적인 부분이나 인건비 그리고 운영비 등에서 자금이 부족할 수 있지만 최대한 정부 지원금 혹은 그 외에 어떤 자금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투자에 대해서 신중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프리시리즈 A나 A 단계를 섣불리 받게 되면 어떤 지표를 만들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가지고 있는 KPI를 달성하기 전에 그런 것들을 받게 되면 그 다음 라운드에서 어떤 것을 제시해야 될지 모호한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은 어떤 트래픽을 만든다. 예를 들면 올블랑이 유튜브에서 구독자나 조회수를 만든다. 이런 KPI를 정했으면 이 정해진 것으로 어느 정도를 달성했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를 달성할 거고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를 달성해서 어느 투자를 받을 거고 이게 정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트래픽을 만들었고 다음에는 뭐 매출을 얼마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걸 뭘 하고 이렇게 되면 기업 가치 산정에서도 굉장히 복잡해지고 뭔가 일관성 있는 기업 가치 평가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이 되게 섬세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 투자에 관련돼서 굉장히 심사숙고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업은 트래픽을 만드는 데 집중했고 그 트래픽을 바탕으로 이번에 프리시리즈 A를 클로징 했고요. 그리고 넥스트 투자도 이 트래픽과 관련된 거를 중심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물론 매출도 붙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 그런 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는 이 투자의 단계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일단 2019년에는 저희가 구독자를 지금 12월 첫째 주인데 70만 명을 달성을 했는데 2020년까지는 150만 명에서 200만 명을 모집하는 게 저희의 목표예요. 그렇게 해서 그 다음으로는 중국 플랫폼인 웨이보 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이 저희의 그 다음 스텝이고요. 지금 많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들이 생기고 있어요. 뭐 넷플릭스도 마찬가지죠. 넷플릭스도 있고 그것과도 이제 동등한 다른 어플리케이션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한국에선 서비스하고 있지 않은 어플리케이션도 해외에 많이 있는데 그 서비스들의 오리지널 컨텐츠를 만드는 것이 내년의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컨텐츠 기업으로서의 자리를 확고하게 하는 것이고 컨텐츠 기업 안에서도 피트니스 관련 쪽에서 컨텐츠를 확고히 해서 커머스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MCN 쪽으로도 확장을 해서 저희가 피트니스 관련된 인플루언서들이 잘 활동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할 순간이 된다면 그런 역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중요한 건 스타트업을 한다는 거는 그 직장에서 근무하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어떤 부서에 속해서 일을 하지만 사실 스타트업으로 간다는 거는 직장에 있는 모든 부서의 일을 다 한다는 얘기가 되죠. 행정부터, 그다음에 재무 관련, 그다음에 뭐 인사, 그다음에 연구를 하신다면 또 R&D, 그리고 또 대표님은 전체 운영까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은 그런 선택인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이란 것은. 근데 스타트업을 하면서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는 것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의 전반적인 제조 분야나 서비스 분야를 아울러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 스타트업이고 왜냐하면 이 생태를 모른다면 투자도 받기 힘들고 투자 동향에 대해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어떤 나중에는 어쨌든 마케팅적인 부분도 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마케팅의 영역까지도 공부하게 되는 것인데 이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서 저는 2년 동안 제 자신이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스타트업을 하면서 이제 후회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겪어보지 않은 여러 가지를 동시에 겪게 되면서 거기에서 스트레스가 엄청 나니까요. 근데 그만큼 그 시간들을 견뎌내면 더 많은 내공이 쌓이고 그 다음에 내 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어느 정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지식들이 쌓여가면서 내가 기존에는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을
내가 지금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스트레스 받고 여러 가지 난관이 있지만 그것들을 잘 이겨내는 건 지금도 저는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도 물론 저보다 지금 훨씬 더 많은 트래픽과 어떤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이제 앞으로 많은 걸 더 많이 겪게 되겠죠. 더 많은 스트레스도 겪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예상하지 못하는 것들도 많이 맞닥뜨리게 될 텐데 그런 것들을 제 내공이 쌓아간다고 생각하고 이제 마주하게 될 테니까 스타트업 같이 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저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